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예.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우파 내에서 또 다른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공당의 또 조원진 대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도 있고 네, 이런 분들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예. 이상로 기자, 전 예, MBC 예. 기자가 예, 예. 열심히 노력을 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에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 열어놨어요. 다 오시면. 예. 허경영 후보까지 들었다. 허경영. 아니 왜냐면요, 무시할 수 없죠, 또. 예. 허경영 후보 정책에 좀 콤픽한 것이 있고 어쩌곤 하지만은 그러나요 흥행에 도움이 됩니다. 아니 후보 중에 허경영 후보를 언급하신 분은 김경재. 아니 그럼요. 예. 아니 저는 그 사람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소원해서 좀 봐요. 국민혁명당하고 국가혁명당을 자꾸 혼동해 사람들. 그래서 그 양반 예. 딱 옆에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돼. 예. 여기는 국가고 저는 국민입니다. 저 갈라서 얘기하는데 다 좋은데 예. 안철수 후보는 안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안 한다고. 요새 뭐 심상정이하고 어울린다고 이러고 하니까 우리하고 좀 다른 샘물을 몹시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한결은 뭐 윤석열이한테 다리를 하나 걸치고 있다는 설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그렇게 우선 놔두고 안철수 쪽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할 수 있는 천에 한 3개 있습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놔두고 또 하나는 이 우리공화당 문제인데 네. 우리 공화당에는 뭐 공층 한 45만, 60만 당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요새 그 석방과 사면이 예상되어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좀 애매해요. 거기가요? 우리 공화당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예,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몇 사람 그 동영상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뭐 어울리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감스럽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공당 45만 60만 당원도 욕심이 나거든. 누가 되더라도 욕심이 나는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모아주시면 우리가 뭐 5번 10번 이렇게 토론하고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누가 이기든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리그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처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제 조원진 대표가 어떤 방법을 취할지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관계했던 몇 사람 이름은 안 돼. 박아묵이라는 사람도 엊그제 와서 자기 거기 그만두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잘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함부로 안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시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양반이 탄핵을 당했을 당시에 자유총연맹 총재하고 있었는데 그 직전까지 제가 청와대 홍보특별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입장이었는데 당시에 그 탄핵을 이제 탄핵 국면으로 들어섰을 때 그 비서실장을 한광호 의원하고 뭐 듣기로는 저하고 둘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광호이 제가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같으시죠? 그렇죠. 동갑이죠. 그런데 네가 거기 들어가라. 나는 밖에 있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사람은 좀 우람하게 생겼지만 점잖습니다. 그러니까 투쟁력은 저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나는 밖에서 움직일 테니까 너는 거기 있어라. 그래서 하루에 뭐 많으면 5번씩 통화를 하고 청와대하고 꾸준히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한광욱이가 틈틈이 저한테 뭐 전화를 하고 하는 거야. 야 경재야, 이거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뭐냐.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탄핵이 인용될지도 모른다. 인용 아시죠? 탄핵이 통과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하나뿐이라는 거야.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뭐 6대5로 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긴다는 거야. 이거 미치고 환장한다 이거. 그 전화 나 좀 바꿔주라. 그럼 몇 번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까지도 얼어가지고 오금이 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데모가 굉장했잖아요. 예.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황교안 총리에게 좀 서운한 거. 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그 네. 탄핵이 국회에서 와서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총리로 가서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예? 절차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법무부 장관이 누구가 했냐면 강금실이가 했어요. 그런데 강금실 장관이 이 탄핵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139페이지인가 137페이지인가를 써서 길게 써서 올렸어요. 그것이 통과되든 안 하든 간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인 해석을 붙였어요. 아. 그것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사인해갖고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그 탄핵안은 당시에 법무부 장관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전 장관은 황교안이었어요. 황교안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단 한 페이지의 의론도 이론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기는 몸을 뺀 거야. 몸을 뺀 거야. 자기는 다치지 않으려고 뺀 거야. 나는 이거 굉장히 분노했어요. 당시에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야. 아니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강금실에는 137페이지인가를 썼는데 왜 단 한 페이지도 안 쓰냐 말이야. 자기는 그 다음 시대를 뭘 생각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내가 공개적으로 물어요.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 위수령을 내릴 수도 있고, 위수령 꼭 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남 쳐다보듯이 보고 있냐? 그래서 지금 해서 부정선거 운운하고 앉아 있어? 말이 안 돼, 말이. 그래서 그것을 다 반성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열심히 싸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탄핵은 앉아서 당한 거예요. 정말 웃기고 자빠져서 탄핵을 앉아서 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당해. 우리 같은 놈 가둬놓으면.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가 그러잖아요. 민주노총 100만 나오면 우리 국민연금보다 200만 데리고 와서 덮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 말만 앉아 이불 안에서 아이 새끼 어쩌고 댓글이나 쓰고 그러고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춥고 배고프고 비 내리고 눈 내리고 축축한 내 쭈꾸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아우성 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오늘의 국민혁명당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정권 이 비즈니스를 남의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보세요. 순국 결세대가 몇 명이나 있는지. 많아요.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간에 잘 안 되면 할 수 없이 윤석열한테 가더라도 바꿔야 해. 근데 윤석열 이놈의 인간이 그걸 안 해준단 말이야. 막판에는 해줄까 어쩔까 모르겠는데 엊그제 누가 와서 김경재 그거 기대하지 말 안 해줄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나누겠는데요. 사실 국민혁명당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민혁명당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깨끗한 도덕성하고 윤리성입니다.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신인 정치인들, 법조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뻗어 있는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가장 취약한 단점은 뭐냐면 그 인프라를 활용을 못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 지금 현재 있는 국회에 단 한 석의 국회 의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대통령 후보시니까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예. 한 번에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대비가 되는데 사실 이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국민의힘 정당을 능가할 수 있는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당원수로는 이미 능가하고도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쪽수가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좀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작년 4.15 총선 때
국회의원을 만드는 작업을 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정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수를 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라. 네. 그리고 변호사만 면회를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면회를 못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자유통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김문수 동지가 네, 네. 좀 정치적으로 약간 계산착오를 좀 했어. 예, 예? 예. 그때 조원진 쪽으로.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김문수는 제가 참 아끼는 저하고 또 김씨도 같은 김씨고 해서 참 친하고 지 부인이 내 순천 여자예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저희 장인이 내 선거 운동원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 교장 출신인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준 노인네가 한 분이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봐서 서울 가는 기차 타느라고 기차역에 나와서 아이고 교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러고 근데 잘하는 모양이죠. 어디 가십니까? 서울 간대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김의원 예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내가 김문수 장인이었고 아 그래요? 그 왜 얘기 안 했어요? 나는 내 선거운동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 겸손한 분이야. 그래서 인간이 아주 막 네. 가까워. 아주 가까운데 이 사람이 김문수가 그냥 어떻게 해가 저 조원진이가 어떻게 한다니 그리 가버렸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마지막 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녁 7시에 3인 회동을 했어요. 예, 예. 목사님은 저 유리창 저쪽에 있고 예, 예, 예. 우리 둘이 여기 앉아 예, 있고 예. 그 남전 순위 연어서 증인은 저쪽에 앉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목사님이 김 형제님 이 김문수가 저기를 가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잡습니까? 야 문수야 니 왜 그러냐? 형님 나도 뭐 국회의원 해야 될까? 국회의원 해도 여기서 해야지 이 사람아 자네 그리 가면 되겠어? 그 형님은 모르는 소리 말고 어쩌고 야난 니 그렇게 안 봤는데 뭐 어쩌고 하다 쌈박질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다 하도 안 돼서 야 나 김문수 나 니한테 심한 소리 안 하겠는데 나 깜짝 놀랬다. 목사님하고 얘기해라. 난 더 이상 말 안 들으니까 목사님 나 얘하고 얘기 안 하고 두 분 얘기하시고 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거기 앉아서 나중에 남순이 전도사 말에 막 책상 치고 들어가 토론을 했대요. 깨져가지고 김문수는 쪼르르 이제 조원진한테 갔어요. 근데 그것도 지가 대표니까 자유통일당 간판까지 가져갔어요. 그 간판이 없어져 버렸어. 정광훈 목사가 맨날 당을 김문수가 들어다가 조원진한테 갖다 바쳐버린 결과가 됐어. 근데 조원진이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은 네. 김문수가 결국 조원진에 당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가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변호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갖고 김문수를 반드시 잡으시오. 꼭 잡아갖고 뭐하고 나한테 계속 그 얘기가 와서 내가 김문수를 잡아가지고 내 선대위원장 양보했어요. 지한테. 네가 그거 좀 해라. 그래갖고 처음에는 안 쓰는 척 하다가 좀 뭐처럼 썼는데 그때 김승규가 같은 공동 선대위원장이야. 예. 근데 이 김승규 이 양반이 또 지 기득권을 딱 주장하고 비대비 2번 안 놔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4번을 만들어 4번도 잘 안 하고 고영일 또 대표도 뭐 삐딱하고 그게 잘 안 됐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당시에 제가 이은재라는 비례대표 여자를 하나 영입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축복과 막 환호를 받으며 해놨는데 아니 갑자기 조갑제가 나타나고 그놈아 왜 불교 신자를 데리고 왔냐고 또 난리 법석을 치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요 불교 신도에 뭐 행사하면 가서 이렇게 좀 얼쩡거리고 그럽니다. 나도 절에 가면 이렇게 빌어요. 예수 믿지만은. 그래가지고 난리를 저거 저 고영일 김승규 두 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르거든. 그래서 이은재를 다시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이은재를 그때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원내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가서 뭐 하여간 세월이 좋으면 김문수도 다 잡아오고 모가지를 끌고 다 잡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에 선거를 이기야만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러잖아요. 아까 방금 사회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국에 3,500개의 세포 조직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통일혁명 국민혁명당 무서운 조직입니다. 무서운 조직입니다. 지금 돈과 자금만 안 풀었어요. 자금이 준비가 안 돼서 안 풀었지 완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불교의 천태종이 있죠. 천태종의 제일 높은 양반 을 만나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고 MOU를 했어요. MOU. 그 양반은 뭐냐면 종교는 다르지만 불교가 산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야. 호국 불교의 입장에서 이번에 니를 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00만에 550만의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붙을 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깊은 자유총련에 350만 원 빼놓고라도 그래서 우리 표를요 여의도의 정치꾼들은 다 압니다. 우리 표를 다 압니다. 다른 사람 왜 그리고 그런데 왜 김경진은 여론에 안 뜨냐? 문재인 정권의 홍보 제1 정광훈과 김경진은 올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의 모든 공중파, 모든 종편 완전 김경진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나 걔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은 앞으로 우리가 돌파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 마시고 지금 국민혁명당을 뭐 정광훈 목사 내가 PR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5천년 역사를 시작된 이후로 광화문 광장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한 사람은 정광훈이가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대중정치가 많이 없어져서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하지 사람 많이 못 모으거든요. 그렇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광훈을 잡으려고 용역을 불러서 6번째 가서 엊그제는 우리 헌금 4억 5천만 원도 훔쳐가 버렸어요. 아니 제가 가보니까 정광훈 목사 방에 있는 짐을 전부 싸가고 보따리로 박스로 내놨더라고요. 목사는 들어서 6명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헌금 모아놓은 4억 5천만 원 들고 가버렸어요. 근데 증거도 못 잡아. 돈 200만 원 돌려주더래요. 이게 이 정권이 말이죠.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한국의 교회에 던지는 그 포악은 네로나 무슨 뭐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건 이런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무자비한 것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기독교의 대형 교회들이 지들 목숨 보존하려고 큰 교회 가면 반은 친정부고 반은 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아우성쳐서 교회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의 큰 교회 이렇게 험악한 국가적 위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아마 하나님은 너희들 화 있을진저 하고 얘기할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선 지금 후보로 지금 나오셨는데요. 예,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가장 김경재 후보님이 가장 대선을 앞두고 신경 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나요? 예,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한미 동맹의 강화가 우리나라의 정치의 대들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과 대만, 미국을 포함한 이 해양 동맹이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을 연기는 대륙 동맹을 대결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시진핑이가 완전히 새로운 옛날 진시황 같은 황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동북 5성으로 만들려고 해요. 역사 공정 하다 못해서 요새는 정치 공정까지 해가지고 웅진 여기 공주까지가 자기 땅이었다고 주장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대사를 말이야 어디 외모에 과장급 정도를 보내? 우습게 보내는 거예요. 왜든 과장급 보면 우리도 과장급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이라는 외무부 장관 오면 탁 가서 문재인 어깨도 탁탁 치고 그래요. 그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항의 하나 못해 이 병신들이. 어떻게 가? 내가 문재인을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근데 왕이가 가지고 놀아. 눈에 보여. 뻔히 보여. 이런 쏘노브 위치를 그걸 못해? 그래서 얘들은 우리를 요새 한복도 자기들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존재를 이토록 만들어준 것이 미군 137만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거기는 이승만 대통령 박사가 계셨지만 그리고 미국이 장점이 하나 있다면 미국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나라야. 예. 그렇죠? 네. 우리를 51번째, 52번째 주로 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이 적어도 앞으로 한 반세기는 이 나라를 자본주의 나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법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모크라시가 따르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 신앙 동맹을 하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제가 바이든하고 잘 아는 친구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네, 뭐 요새 바이든 인기가 없어서 제가 그 얘기 잘 안 합니다. 저하고 나이도 동갑이고 옛날에 알아요. 근데 야, 전술핵 전략에 우리한테 안 줄 거냐? 그러면 우리 개발하고 있어. 압력넣어야 합니다. 우리 기술로요 6개월 1년만 하면 핵폭탄 만드는 거 문제도 아니야. 우리가 그만큼 높습니다, 기술이.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건 앞으로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네. 제주도로 데려와 보려고 그래요. 네. 제주도로. 예. 제주도 강정마을 크게 해가지고 네. 데려오면 전력적 경제적 이익이 굉장합니다. 네. 우선 그게 핵 항공모함이 2개 있어요. 네. 근데 그중 하나가 쓱 돌다가 부산에 싹 이렇게 들어와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게 8,000명인가 타. 그게. 네.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왔다 갔다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게 100억이 떨어져요. 100억. 그런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제2의 하와이처럼 만들어서 중국도 견제하고 요코스카에 있는 미함 7함대가 제주도 오면 끝나버려. 끝이에요. 끝. 안보 위기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거기를 좀 옮기고 싶어하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상 액상화 현상이 있어갖고 위험해. 지진 위험해서 미군이 좀 불안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크게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물어서 안보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북한은 북한식 고르바초프가 나와야 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공산당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세계가 공산당 일원으로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큰 나라 새로운 혁명을 맺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그 시대를 하나 접게 하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평화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존경받지 않아요? 네. 북한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만해요. 나올 만하는데 저것이 워낙 저렇게 독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북한 주민의 참상은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제가 틈틈이 한국의 자유지식인들한테 내가 비난하는 게 니들은 언제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19번째 나와서 19번째 제기됐는데 한 번도 반대를 그에 찬성한 놈들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눈치를 보려고 북한한테 이거 우리 반대 안 해도 됩니까? 묻고 앉아 있어요. 이놈이 나랍니까 이게? 에? 북한 노동당의 서울 지부지 아니면 청와대 지부지?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부끄러운 거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겨울 되면 하이킹 가고 아이스 스케이팅 가고 외국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망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위기의식이 없어. 옛날 아까 이재명이가 뭐라 그래요? 미국 상원의원이 오니까 가짜라 테프트 뭐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협조 때문에 일본에 먹혔다는 그때 그 썩어 빠진 웃기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약을 올리더라고요. 이 상원 의원이 한 주에 2사람씩이에요. 상원 의원은 미국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높습니다, 세네터가.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정이 명색은 이름이 대한제국이었는데 병사가 8,000명이 8,000명. 네. 예? 예. 명성황후 시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건달들이 공상과 영상과 한놈 지휘 아래 22명인가 3명이가 광화문을 지쳐 들어갔는데 막을 놈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엉망인 나라야. 엉망인 나라인데 미국 피결돼요? 고정이 문제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져야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월 9일이 진짜로 뭐 윤석열이 가냐 김경재가 되냐 아니면 이재명이 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 역사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17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계기가 왔어요. 보통 대충 보면 레닌의 혁명도 1912년이라고 1980년에 망하잖아요. 17년 만에 주기가 망하더라고요. 예,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한판 마지막으로 결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느냐, 아르헨티나처럼 되느냐, 아니면 중국의 속국이 돼서 신강이나 유몽골처럼 그렇게 비리비리한 위성국으로 사느냐, 아니면 당당한 국가로 사느냐 하는 걸 결정하는 게 이번 선거입니다. 근데 이 선거를 앉아서 말이지 그냥 뭐 외국 뭐 정치범 뭐 감옥서 많이 보내는 놈. 아니 뭐 엉뚱하게 대장동 가지고 뭐 난리치는 엉뚱한 놈들이 오니까 정규제 주필 가서 도대체 찍을 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규제하고 요새 사이가 좀 나빠서 그런데 야 정규제 니는 왜 이재명 윤석열만 얘기하고 김경진 생각 안 하냐?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하고 사이가 나빠서 곧 풀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근데 곧 풀어질 겁니다. 걔가 감정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내가 지의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 잘 인정을 안 하니까 하도 미워하니까 그럴 거예요. 요 말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풀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옛날 선거는 여야를 간에 우리가 야당을 밀어더라도 근데 여당도 그 대통령 할 만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당을 밀어더라도 그것도 야당에도 할 만한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장면이니 뭐 신익희니 뭐 다 있잖아요. 김대중이 아니면 노태우 있고 할 만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찍을 놈이 없다는 거야.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하고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민들, 특히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